네, 저희 전 시간에는 어디까지 끝냈냐면 게시판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을 작성해서는 갯방식에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작성 완료를 했을 때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이 됐죠. 근데 포스트 방식에서 서비스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메인으로 리다이렉트를 했습니다. 그죠? 리다이렉트를 해서 게시판 메인이 다시 보이게끔 했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했냐면 이렇게 메인에서는 바뀐 목록이 보여야 돼요. 102번, 103번, 104번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저희 이제 요 제목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여주면 좋겠죠. 그러면 제목에다가 링크를 넣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링크에서 어디로 보낼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 상세 보기 페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 보기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JSP부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JSP는 main.jsp겠죠. 보드메인 JSP. 보드메인 JSP에서 테이블을 그려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테이블 바디를 그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틀을 넣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링크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클릭을 하면,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어디로 이동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href 속성을 주시면 되겠죠. 보드 밑에 어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폴더에서 우리 디테일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디테일이라고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글 번호를 넘겨주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갯방식으로. 링크를 클릭하면 요청 주소를 디테일이라고 하고 현재 폴더라고 했기 때문에 보드의 디테일이 될 거고요. 글 번호는 위쪽에 있잖아요. 보드의 BNO. 그쵸? 그래서 여기는 보드.bno 하면 아마 글 번호가 갈 거예요. 글 번호가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댓글 숫자는 여기다 집어넣겠다고 했죠. 댓글 숫자를 제목 옆에다가 보통 아마 뭐 요새 댓글 숫자나 혹은 좋아요 개수나 뭐 이런 것들 제목 옆에 표시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스팬을 하나 넣을 거예요. 스팬은 뭐예요? 스팬은 인라인 요소를 추가할 때 블럭 요소가 아니라 인라인 요소를 할 때 스팬을 사용을 하죠. 스팬을 넣는 이유는 여기다 클래스 속성 넣어가지고 CSS 입히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EL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보드에 reply cmt라고 하면 댓글 개수가 대괄호 안에 댓글 개수가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 에러가 아닌데 아마 이거 이클립스 버그일 거예요. 버그일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자, 제가 수정한 거는 TD 부분에 앵커 태그 넣었고요. 글 제목을 앵커 태그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옆에는 reply count를 표시하게끔 했습니다. 아마 reply count가 전부 다 0일 거예요. 아마 DB 보면. 자, JSP로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만 새로 고침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옆에 0이라고 다 붙어 있죠. 그 0이라고 붙어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댓글 개수예요. 댓글 개수. 만약에 댓글 개수를 링크랑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앵커 태그 끝나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돼요.
댓글 개수까지를 링크를 안 넣고 타이틀까지만 링크를 넣겠다라고 하시면 그 댓글이랑 그 다음에 제목을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더 보기 좋으려나? 요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이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에이작스를 이용해서 댓글 집어넣는 것까지 할게요. 그러면 여기 옆에 댓글 개수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일 거고. 자, 지금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를 클릭했을게요. 클릭하면 요청 주소가 어디로 바뀌어요? 요청 주소가 보드 디테일 BNO 104번. 우리가 원하는 형태 맞죠? 컨텍스트 패스 밑에 루트 보드 디테일 BNO 104번 글을 클릭하면 BNO 104번이고요. 103번을 클릭하면 보드 디테일 103번. 그리고 다시 102번을 클릭하면 보드 디테일 BNO 102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처리할 수 있는 디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컨트롤러 메서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JSP에서 요만큼만 더 수정을 했습니다. 요만큼만. 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수정할 클래스는 어디?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메서드가 없는 거죠. 콘솔 창에도 보이죠 지금? No mapping, 겟 방식에 디테일을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서드 하나 추가하면 돼요. 보드 디테일 컨트롤러입니다. 보드 디테일 컨트롤러에서 스트링 리턴하기보다도 그냥 void로 리턴을 해버릴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BNO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서드 아닌가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분석해서 글 번호를 넘겨줄 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 글 번호를 가지고서 서비스와 DAO의 그 글 하나 선택하기 요거 호출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매핑을 만들어줘야, 리퀘스트 매핑을 만들어줘야 디스패처 서블릿이 찾을 수 있겠죠. 여기에는 밸류 속성. 밸류는 보드는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고, 디테일, 이게 URL. 처리해야 될 URL이고, 메서드가 있죠. 메서드. 리퀘스트, 메서드, 무슨 방식만? 겟 방식만. 로그만 출력을 해볼게요. 로그.info. 여기서는 무슨 메서드냐? 디테일 메서드고 BNO가 얼마다. 이렇게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get. 여기서 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to do 하고서 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 계층의 객체 메서드를 사용해서 글 번호로 검색을 한 다음에 해당 글 번호 BNO죠. 여기 얘가 BNO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면 BNO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보여주는 JSP로 전달하면 되죠. 셀렉트 검색된 내용을 누구한테? 뷰한테, JSP한테 이게 전달을 하면 돼요. 얘가 이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드는 이따 치고 우리가 그 메서드를 호출을 했을 때 보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보드를 뷰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모델이 필요하겠죠. 모델.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메서드 호출할 때 모델을 줘 라고 선언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이 해당 리퀘스트의 요청을 다 분석을 할 거고요. 리퀘스트.get 파라미터를 다 끝내 놓을 거예요.
그럼 BNO가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있으면 BNO를 줘라고만 하면 돼요. 여기 BNO라고 한 이유는 아까 메인에서 여기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BNO. 이거랑 맞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BNO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러에서 BNO 주세요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타입은 우리가 필요한 게 인트 타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모델을 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JSP한테 우리가 검색한 내용을 뷰한테 주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을 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럼 로그가 제대로 찍히는지만 먼저 볼게요. 자, 로그가 먼저 찍히는지만 보려면 아무 글이나 하나를 딱 클릭해보면 되죠. 로그가 조금 여기 화면이 조금 달라졌죠. 아까는 컨트롤러 메서드를 못 찾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JSP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보면 잠시만요. 여기 제가 옆에 BNO 넣어라 안 했군요. BNO. 여기다가 뭘 넣을지를 추가를 안 해서 깜짝 놀랐어요. BNO 전달 안 되는 줄 알고. 여기 조금만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 여기 그 서버가 재시작된 걸 확인하셨으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만 해보시면 돼요. 새로 고침만 해보시면 104번 제대로 왔죠. BNO가 104번이에요. 만약에 제가 81번 글을 클릭을 했어요. 주소줄은 보드 디테일 81번이고 컨트롤러에서는 전달된 아규먼트가 81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비스 사용할 준비가 된 거네요. 됐나요? 됐죠? 그리고 화면에 내용이 보이려면 일단 서비스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로그를 보면 detail.jsp가 있으면 된대요. 어디에? 보드 폴더에. 자, 그러면 보드 폴더를 열어보면 되죠. 웹 inf views 보드. 여기에다가 JSP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만드실 JSP 이름은 detail. src main web app 웹 inf views 보드 밑에서 디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디테일.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finish. 일단 타이틀 먼저 넣을게요. EX2번. 그리고 전체를 감싸기 위해서 div. 여기는 컨테이너. 클래스 컨테이너. 그다음에 헤더를 먼저 넣고요. 제목 넣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만들려고 하는 게 무슨 페이지? 글 상세 보기 페이지. 글 번호로 보는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 여기도 나중을 위해서 nav 만들어 두고요. 여기 페이지 이동 메뉴. 페이지 이동 메뉴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화면에 그 글의 내용들을 쭉 보여주면 되는 부분이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뭐랑 연결이 될 거냐면 글을 수정하는 그 화면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폼으로 만들어 줄게요. 폼으로. div는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폼으로 만들게요. 서브밋 버튼만 없으면 서브밋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넣을 게 뭘 넣을 거냐면 제목 보여줄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가 보이는지까지만 테스트를 먼저 하고 나머지 채울게요. 104번 그러면 상세보기 페이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103번도 상세보기 페이지 가야 되고 81번도 상세보기 페이지 가야 돼요. 자, 일단은 JSP까지는 제대로 온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글 제목을 보여줄 거예요. 글 제목을 인풋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글 제목을 인풋으로 보여주면 될 거고요. 여기는 아이디로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r를 쓰시면 돼요. for. 이건 나중을 위해서. 아이디 뭘로 글 제목이니까 타이틀. 여기가 나중에 인풋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인풋이 들어갈 부분 미리 만들어 줄게요. 미리. 여기 타입은 제목이니까 텍스트. 아이디 속성을 타이틀이라고 줄 거예요. 왜 타이틀이라고 줘야 될까요? 레이블이 아이디로 인풋을 찾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아이디 속성을 주는 이유는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다른 엘리먼트가 이 아이디를 가지고서 HTML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document.get element id get element by id 기억나시죠? 아니면 쿼리 셀렉터 레이블이 누구를 위한 레이블이냐? 타이틀을 위한 레이블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타이틀은 뭐를 가리킨다? 다른 엘리먼트의 아이디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네임도 타이틀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나중에 폼에서 얘가 서브밋이 될 때 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이거든.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밸류 속성인데 여기 아직 뭐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서비스 호출한 적 없잖아요. 서비스 호출한 적 없고 나중에 저기는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글 제목 수정할 때 required고요. required고 현재는 read only로 해줄 거고요. 여기 auto focus를 할 거예요. read only는 뒤쪽으로 할게요. 나중에 지워버릴 거여서. 필수 입력 사항이고 오토 포커스 자동으로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고 리드 only. 지금은 읽기 전용. 아직은 우리가 저기 수정할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div. 이번에는 무엇을 넣을 거냐면 제목 다음에는 글 내용이죠. 본문 글 내용. 내용은 컨텐츠라고 하면 될 거예요. 컨텐츠 인풋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내용이니까 텍스트 에리어. 5개만 할게요. 컬럼은 안 주셔도 돼요. 컬럼 안 주셔도 되고 여기도 아이디 있어야 돼요. 아이디는 레이블이 찾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컨텐트 똑같이 주시면 되고 네임 속성 있어야 돼요. 네임 속성 컨텐츠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고 반드시 required 필요한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read only 바꾸지 않을 거예요. 텍스트 에리어는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텍스트 에리어는 문장을 어디다 쓰죠? 시작 태그와 끝내는 태그 사이에 쓰죠. 그래서 인풋에는 value가 있어야 그 안에 문장 그 글자가 들어가지만
텍스트 에리어는 따로 밸류라고 하는 속성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작성자 아이디인가요? 작성자 아이디. 작성자 아이디니까 for 속성 줄게요. 유저 아이디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풋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인풋 타입 텍스트겠죠. 당연히 아이디 유저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 속성 똑같이 유저 아이디. 지금 제가 그 아이디나 네임 만드는 거 보면 보드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편해요. 게터, 세터 이게 디스패처 서블릿이 자동으로 게터와 세터들을 이용을 하려면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 보드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작성자 아이디 밸류 나중에 넣을 거예요. 밸류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수정할 때 required가 될 거고요. 일단 여기 read only. 작성자 아이디 다음에는 뭐가 있으면 되나요? 시간? 작성 시간이 있으면 되죠. 작성 시간. 그러면 역시 또 div 만들면 되고요. label. 여기는 최종 수정 시간. 글을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한 시간. last updated date라고 얘기를 하죠. for. 자, 여기는 reg date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변수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input 타입 텍스트로 할게요. 텍스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id 속성 reg date라고 할 거고요. reg date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name 속성 reg date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value가 있어야 되는데 value 아직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고 read only. read only. 그 다음에 view count랑 reply count죠. 그냥 걔네들은 뺄까요? 네,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네. 그리고 attachment 빼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도 제목하고 내용만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정도만 보면 글을 클릭했을 때 제목, 내용, 아이디, 수정 시간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 이 안쪽을 채울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채울 수 있게끔. 아시겠죠? 네. 아예 여기 완성시켜 놓고 갈게요. 제목을 EL로 보드 점 타이틀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내용 있죠. 내용은 텍스트 에리어 안쪽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죠? 텍스트 에리어 안쪽에다가 보드 점 컨텐트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이렇게 텍스트 에리어 채우시면 되고 작성자 아이디 여기 밸류 부분에다가 보드 유저 아이디 이렇게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열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보이게끔 문자열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텍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기 전에 여기서도 포맷을 사용하시면 돼요. 포맷 태그. 네. 포맷 태그 이용하실 때 마찬가지로 페이지 디렉티브 이용하시면 돼요. 태그 립이라고 하는 디렉티브 이용하시면 되고요. 프리픽스 포맷
그 다음에 URI for 네, 이용하시면 돼요. 네, 요거 쓰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수정 시간 부분에서 FMT 태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떤 값을 이용할 거냐면 보드 테이블에 있는 reg date 값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 패턴 만들어 주시면 되고 하나가 더 있어야 여기서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베리어블 이름까지가 있어야 돼요. 베리어블 이름을 last update라고 할까요? last update time 이라고 쓰면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를 여기 있는 베리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포맷에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이 변수 이름을 뭐에서 사용하려고? EL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패턴은 원하는 대로 이제 문자를 만드시면 돼요. 연도, 월, 일, 시, 분. 이번에는 초까지 써볼까요? 이번에는 초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준비는 됐어요. 컨트롤러에서 내용만 제대로 가지고 오면 저 안쪽을 채울 준비가 다 끝났어요. 대신에 보드라고 하는 이름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JSP한테 데이터를 넘겨줄 때에는 그러니까 즉 모델에다가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된다? 보드라고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보드에서 프로퍼티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요렇게 했고요. 요렇게 했고 메뉴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갈까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까지 되셨죠? 네. 좀 기다릴까요? JSP만 만들면 되니까. 아니면 뭐가 에러가 나는 건가요? 에러가 나요? JSP만 있으면 에러가 나는 게 없는데. 네. 자, 이제 조 페이지까지 나오게끔은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메뉴 좀 추가를 하고 갈게요. UL, LI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아까 이 페이지가 보였을 때 이렇게 해서 색을 페이지 보였을 때 여기 메뉴를 넣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전체 메인,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 수정 그렇게 3개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들어오는 거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로그인은 여기서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로그아웃은 있을 수 있어요. 로그아웃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필요한 메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메인으로 가기 그 다음에 게시판의 메인으로 가기 게시판 메인으로 가기
그다음에 수정하기. 글 내용 수정하기. 요런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자, 각각을 앵커 태그로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href 속성만 잘 주시면 이동하는 게 잘 될 거예요. 여기도 앵커 태그 이렇게 가면 되고, 수정은 아직 우리가 기능이 없지만 이따가 만들면 되는 거고, 네, 여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있는 폴더 위치가 어디? 보드. 거기서 하나 올라가야 메인. 한 단계 올라가세요. 그럼 이걸로 끝이고요. 게시판 메인은 현재 폴더에서 보드 메인을 불러야죠. 그렇죠? 보드 메인. 그러면 수정은 아직은 컨트롤러는 없어요. 컨트롤러는 없지만 현재 폴더에서 업데이트로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도 몇 번 글에 대한 업데이트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BNO는 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직은 없지만 아마 보드가 왔을 거예요. 보드의 BNO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밑에 글 번호가 출력이 되려면, 그죠? 아, 여기 글 제목 글 번호까지도 글 번호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그건 뺄게요. 네. 이동할 때는 필요해요. 이동할 때는. 자, 이렇게 하면 메인에서 게시판 메인에서 혹은 여기 메인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메인 게시판 메인 104번. 자, 글을 볼까요? 104번 메인 게시판 메인 수정이 있어요. 그죠? 게시판 메인을 보는 거는 보드 디테일 BNO 104번이고요. 메인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 잘 가야 돼요. 잘 가죠?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 그러면 게시판 메인으로 가야 돼요. 잘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 이거는 404가 정상이에요. 요렇게 나오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직 글 번호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리퀘스트 파라미터 설정하는 부분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쿼리 스트링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 채워주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채워주는 것만. 채워주는 거는 컨트롤러와 서비스가 해야 될 일이에요. 컨트롤러와 서비스가 해야 될 일. JSP는 더 건드릴 게 없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채워줄 수 있도록 보드에 BNO가 나올 수 있도록 보드에 타이틀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드에 컨텐츠가 출력될 수 있도록 컨트롤러 클래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아직 우리 to도라고 한 거 있죠. to도. 여기를 하면 돼요. JSP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모델을 선언을 했었던 거고 모델 선언했었던 거고요. 글 번호를 검색하자 전달하자. 자, 글 번호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된 내용은 보드 타입이겠죠. 보드. 그 다음에 보드 서비스. 우리 아직 메서드 안 만들었지만 select에다가 BNO를 넘길 수 있는 메서드가 있다면 그리고 BNO를 넘겼을 때 보드 타입을 리턴해 줄 수 있는 메서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보드를 리턴 받아서 model.add attribute 이름은 아까 우리 EL에서 다 앞에다 뭐 붙였죠? 보드 붙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넣어야 될 객체는 보드고. 이게 컨트롤러가 해야 될 일이 끝인 거죠. 다른 거 더 없어요. 그렇죠.
제목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제목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 제목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비에노가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갈 거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서 비에노를 넘겨줄 거예요. 제대로 된 비에노가 넘어왔는지를 확인만 한 거고 서비스 객체 서비스 클래스에 글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글번호로 검색해서 보드를 리턴받고 리턴받은 보드를 보드라고 하는 이름의 어트리뷰트로 모델에다 실어주면 모델은 누구한테까지 갈까요? JSP한테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JSP한테 가면 보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이렇게 EL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컨트롤러 너무 쉽죠? 아니에요? 두 줄밖에 없잖아요. 두 줄. JSP 할 때는 request.getParameter 그 다음에 그 getParameter 한 걸 또 어떻게 했어요? integer.parseInt 그래야 int가 되니까. 그리고 서비스 호출. 서비스 호출한 다음에 forward 하는 메서드를 또 만들어야 돼. forward를 해야죠. request dispatcher.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forward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forward 하기 전에 request에다가 add를 했었죠. 근데 그 과정이 모델에다가 add 어트리뷰트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서비스에서 서비스 호출만 한다. 두 개만 집중을 하면 돼요. 어떤 계층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고 그 데이터를 어느 JSP한테 어떻게 넘겨줄 거냐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컨트롤러에서. 되셨습니까? 이제 그럼 남은 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인터페이스부터 갈게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보드를 리턴해주는 메서드 이름은 select인데 파라미터가 integer in 이런 메서드를 원합니다. 아까 컨트롤러에서 호출한 게 이거였었잖아요. 보드 서비스에 select를 호출했는데 파라미터가 int in. 그쵸? 여기 에러 사라졌죠, 이제. 에러 사라졌죠. 이거 추가하니까 어디가 에러가 생겨요? 서비스 인풀. 서비스 인풀. 서비스 인풀에서 에러가 있는 이유는 오버라이드 하라는 거죠. 오버라이드 됐습니까? 이제 내용만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별게 없고요. 일단 로그 출력만 하고 로그 출력은 select 여기서도 비에노 출력해 볼까요? 비에노는 이렇게 하고서 비에노 사실 리턴 간단해요. 보드 DAO가 있겠죠. 여기에는 DAO가 있을 거고 read 메서드 있네요. 비에노 넘기면 되네요. 끝. 그죠? 서비스가 별다를 게 없어요. 자, 여기가 완성되신 분들은 메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게시판 메인이 되어 있네요. 아니면 게시판 메인. 보드 컨트롤러 메인이 호출이 됐고요. 서비스 인풀 호출됐고요. 보드 다오 인풀 이렇게 호출됐어요. 자, 그리고 104번. 잘 들어갔죠? 그죠? 제목, 내용, 아이디 이렇게 들어갔죠. 컨트롤러의 디테일 104번 객방식이고요. 컨트롤러는 보드 서비스를 호출을 합니다. 자기가 전달받은 비에노를 보드 서비스한테 주고요. 보드 서비스는 보드 다오를 호출을 합니다. 서비스가 넘겨준 비에노 104번을 이용해서 select를 합니다. select. SQL 문장이 안 보이죠?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고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처리하는 거냐면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src 메인에 보시면 log4j가 있을 거고요. 이거 맞아요? 여기 info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디버그라고 돼 있어요? info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수정했던 log4j는 테스트에 있는 log4j였었어요. 테스트에 있는 log4j였는데 src 메인 리소스에 있는 log4j를 보시면 EX02번 그리고 그 하위 패키지가 info라고 되어 있는데 디버그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다시 로드하고 있죠. 볼까요? 게시판 메인 가볼게요. 게시판 메인 SQL 문장 보이죠? 아까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요 부분을 디버그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여기를 인포로 고쳐버리면 디버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 로그 레벨의 순서가 디버그, 인포, 워닝, 에러, 페이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전부 다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디버그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로그를 또 너무 많이 출력하면 그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 개발할 때 이런 로그들을 보시면 좋을 거고요.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상용 서버에 배포가 될 때에는 여기는 적어도 워닝이나 에러만 출력하게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제가 어디를 수정했다고요? 똑같은 log4j가 두 군데 있어요. src 메인과 src 테스트. src 메인 리소스와 src 테스트 리소스 두 군데 있는데 두 개는 다른 파일이에요. 다른 파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요거는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러면 많은 기능들이 만들어졌어요. 게시판 메인 새 글 작성도 되고요. 다른 글들도 한번 볼게요. 81번 잘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번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딱 클릭하면 네 1번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수정으로 갔을 때요. 수정. 여기가 어떻게 바뀌죠? 보드의 업데이트의 BNO 1번. 레프리젠테이션을 못 찾는다. 이거는 무엇이 없다? 레프리젠테이션 못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없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웹 INF 어쩌고 저쩌고 JSP가 없다. 그러면 JSP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레프리젠테이션이 없다. 그러면 얘를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는 얼마 안 걸릴 거여서 일단 수정 페이지로 가는 것까지만 저희가 만들게요.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클래스에다가 메서드 추가하면 될까요?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 추가하시면 될 거고요. 메서드를 퍼블릭 또 보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보이드로 하고 그쵸 업데이트죠. 이번엔 업데이트죠. 자, 업데이트로 올 때 뭐가 오죠? BNO가 같이 오죠. BNO가 같이 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처리하는 게 어떤 어노테이션을 처리하면 어떤 URL 주소를 처리하면 될까요?
보드는 위쪽에 있고 업데이트가 있죠. 업데이트. 그죠? 업데이트가 있고 메서드 get 방식만 처리할 거예요. 여기서는 업데이트는 get과 그 다음에 디테일 get 방식과 포스트 두 가지로 만들 거예요. get 방식은 수정하기 전에 내용을 보여주기만 할 거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은 수정된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그거를 수정한 다음에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로그를 먼저 출력을 해보고요. 로그.info 여기서는 업데이트인데 BNO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get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BNO 출력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할 일이 또 똑같아요. 디테일이랑 할 일이 똑같아요. 여기도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되고 보드는 보드 서비스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야 돼요. BNO로. 그런 다음에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이름은 똑같이 보드. 결국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는 일이 디테일하고 똑같아요. 수정하기 전에 내용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없냐면 JSP가 없어요. 무슨 일이면 JSP? update.jsp. 얘도 void고 얘도 void지만 여기서는 detail.jsp를 찾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JSP를 찾는 거예요? update.jsp를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메서드가 둘 다 리턴 타입이 void지만 요청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 메서드에서는 detail.jsp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컨트롤러 메서드에서는 update.jsp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보드 폴더 가보세요. 보드 폴더에 뭐가 있어요? detail.jsp 있죠.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detail.jsp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서 이름을 update로 바꾸시면 돼요. detail.jsp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update.jsp로 컨트롤 V. 그리고 열어볼까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돼요. 여기는 상세 보기 페이지가 아니고요. 게시글 수정 페이지예요. 게시글 수정 페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수정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링크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삭제 메뉴가 필요할 거고요. 수정을 들어와서 나 이걸 삭제해 버릴래 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면 주소를 delete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예요.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제목 수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read only를 이제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컨텐트 텍스트 에리어에 read only도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작성자 아이디는 우리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고 수정 시간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릴게요. 나중에 그 업데이트 할 때 얘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여서 수정 시간 얘는 빼버리고 대신에 div는 남겨주세요. 여기다가 input type 버튼 submit 그리고 value 여기다가 수정 완료까지 하면
이게 업데이트 페이지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 페이지가.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타이틀과 컨텐츠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 컨텐트. 그리고 수정 완료 버튼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개방식까지는 끝났고 포스트가 좀 남아, 여기 폼이 조금 남아있죠? 여기까지 할까요? 메서드, 포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JSP는 할 일이 끝났어요. 볼까요? 메인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 메인 호출됐죠?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 쭉 나오죠? 셀렉트, 다우 인풀 쭉 이렇게 14개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아무 글이나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는 수정 보기 페이지가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였는데 잠깐만요. 제가 뭘 고친 거죠? 여기 제가 엉뚱한 거를 고쳤나 봐요. 디테일.jsp를 고쳐버렸군요. 헐. 파일이 많다 보니까 update.jsp를 고쳐야 될 거를 detail.jsp를 고쳐버렸네요. 진짜 잘못 고쳤어요. 두 개 파일 이름 바꿔주면 되죠. 뭐. 파일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여기 상세 보기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그대로 남아 있고 디테일을 제가 수정을 해버려서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리팩터 리네임 일단은 업데이트로 하면 안 될 테니까 디테일 2로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를 리네임 하면서 리네임을 얘를 디테일로 바꾸고요. 디테일 2를 업데이트로. 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보시면 detail.jsp가 있고 update.jsp가 있어요. detail.jsp가 있고 update.jsp가 있는데 detail.jsp는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게시글 상세 보기, 그 다음에 수정 메뉴까지 있고 폼을 만들었는데 폼에는 그 메서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수정 시간까지가 보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update.jsp는 아까 제가 복붙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update.jsp입니다. update.jsp가 수정 페이지 메인과 게시판 메인과 삭제 메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폼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목, 내용, 아이디, 마지막으로 수정 완료까지만 있는 이런 메뉴입니다. 이런 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아마 콘솔 창에서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게시판 메인 들어가면 상세 보기. 여기서는 수정 안 돼요.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고요. 수정 들어가야 이제 여기가 포커스, 이렇게 포커스가 잡혀서 뭔가를 수정할 수가 있고 아이디는 리드 온리여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 안 되고요. 수정 완료는 아직 처리하지 못했어요. 포스트 방식을 처리하는 게 없죠. 포스트를 처리하는 게 없고 이거는 컨트롤러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삭제 클릭하면 삭제도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았어요. 주소는 제대로 바뀌었죠. 주소는. 그래서 수정 메뉴로 들어가는 것까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정 메뉴로 들어가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다 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할게요.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